해서 이러한 학업 역량이 지금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수시 준비를 애들께 시키실 때 앞으로는 내신이 중요하다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내신 지표 중요합니다. 등급 중요해요. 그런데 등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성평가되는 나머지 조건들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내신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적은 우리가 성적 통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나머지 이 정성평가가 되는 이 항목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과 세특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직 지금 고등학교 안 올라가시는 학생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전 과목에 대해서 이 학생이 학기 중에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탐구했고 어떠한 태도로 공부를 했고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500자 이내로 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증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업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과 세특의 중요성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여기서 우리 아이는 첫째 아니다, 둘째 이상이나 둘째나 셋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입시험은 치러보셨죠? 그래서 어머님들 때는 아이들이 전공 적합성을 보일 때 주로 어디서 많이 보였었나요? 교과 세특보다는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이런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추세가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면 학교 생활 기록, 기재 불가, 기재 축소 항목이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애들한테 동아리를 활동을 시키고 자율 동아리 활동을 시켜봤더니 이것들이 방학만 되면 서울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가서 앱을 만들어 와. 앱을 만들어 놓고 자율 동아리 활동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학생부에 올려놓고, 동아리에서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라고 했더니 애들이 자꾸 쓰잘데기 없는 어려운 활동들만 하고, 그래서 학생부가 그렇게 되면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됐었을 시에 과학고 애들이 추진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과 우리 질반 일반고 아이들이 추진할 수 있는 활동의 질이 너무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공정성을 잡기 위해서 동아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 가능한 글자 수를 대폭 줄였고요. 그리고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 자율 동아리에서 대대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서 건축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건축 특화 학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로 건축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서술할 수 있는 글자가 딱 30자로 제한이 되게 되어 있어요. 30자면요, 어머니, 만약에 영어 토론 동아리를 했다고 치면 그 학생이 영어 토론 동아리, 영어로 토론했음 이렇게 쓰면 30자 전부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 30자의 글자를 보고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영어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토론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까요? 검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이 자율동아리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들이 아마 크게 생각을 하지 않겠죠. 자율동아리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도 한 학기당 1개로 제한되고요. 봉사활동도 설명 없이 그냥 어느 기관에서 몇 시간 했다, 실적만 기재가 가능하게 돼버려요. 또한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갔었을 때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이 별게 없어도 자기소개서 하나만 잘 써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저의 사례만 보더라도 자기소개서 한 장 잘 써서 내신 3.8등급의 학생을 전부 다 뒤집고 인서울학교에 제가 입학시킨 경험까지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소개서가 중요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썼던 자기소개서가 총 5,000자였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이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합쳐져서 1번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3번 항목이 2번 항목으로 옮겨지고 자율문항은 학교에서 800자 이상 이내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는 이 자기소개서도 원래 5,000자를 썼던 게 3,100자, 그리고 대학에서 자율문항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300자까지밖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2300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게 2300자입니다. A4 용지 기준으로 폰트 11로 맞춰서 썼을 때 이만큼이 2300자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같으면,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같으면 이 정도 되는 글을 보고, 이 정도 되는 분량의 글을 보고 그 학생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느껴하는지, 얘가 도대체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 구분 가능하겠니, 우리 학생들?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앞으로 형식상 제출하는 문서 내지는 학교생활부의 기록부를 먼저 검토하기 전에 학교생활부의 그냥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메타북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문서 정도로서밖에 기능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과목별 교과 혜택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500자 이내로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학기에 총 9개의 과목을 듣는다고 치면은 이게 500자거든요. 이게 9개가 누적이 되면은 자소서의 거의 3배 분량이 나옵니다. 한 학년당.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입학사정관이라면 자소서를 중요시 하시겠어요? 아니면 교과 혜택을 중요시 하시겠어요? 당연히 교과 혜택을 중요시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동아리 활동도 아니고, 봉사활동도 아니고, 수상도 아니고, 자기소개서도 아니고,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은 교과 혜택 한 가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앞으로의 수시는 이 교과 혜택이 모든 당락을 다 좌우할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히나.